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권에서는 바로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등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공세가 무척 거센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난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일주기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이랬던 보도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윤 후보가 이제 전화를 하신 김에 바꿔줘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그러셨어요? 있는데 저를 보고 제가 왔을 때 안내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이 업무에는 굉장히 진심인 분이구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대중적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등장을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요즘 김건희 씨 관련해서 아주 작은 보도 하나만 나와도 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선대위 캠프 관계자가 지난 10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인 일주기에 한번 그 모습을 공식 석상에 드러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가 김건희 씨가 단칼에 거절했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 일주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묘소에 가서 꽃을 올리고 또 정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아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다들 슬퍼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당시 아마 일부 참모들이 이제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용히 가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아니 거기 있는 주인공은 그 정인인데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목받는 건 싫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선대위 관계자가 전한 것인데요. 지금 뭐 하여튼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뭐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논의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역대 대선 후보 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회사 대표고 또 이제 지금 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 등등 있으면서 계속 그 자신과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겹쳐져서 많은 지금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줄리 논란도 있었고 등등 있으니까 실제로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 부담감들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빨리 김건희 씨를 좀 이렇게 나오게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나와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등판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와 뭐 그렇지 않다 뭐 얘기도 함께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단 김건희 리스크는 없다 혹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호평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김조혁 국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보다 좀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지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취임 인사를 갔을 때 그때 청와대에 같이 갔던 그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뭐 저 장면에 있는 저 화면에서 보이는데 그때 보면 이제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분이 그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터프하시대요. 그냥 알고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솔직하고 좀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머리 그때 한참 화제가 됐던 저 머리는 제가 듣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그 건의를 해서 좀 자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식으로 뭐 단발인가로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뭐 나타나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등장을 했을 때는 아마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만나보지 않아서 뭐 그렇게 추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영부인이 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외모까지 거론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뭐 성형할 수 있어요.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 전에 어떤 뭐 누구랑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것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직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김근식 봅니다. 실장님 하실
무슨 김건희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를 보고 찍는 거지 후보 부위를 보고 찍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른바 건진요라고 하죠. 김건희 씨에게 진실 요구합니다. 여기 선봉에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들을 다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까지도 알려드리게 되네요. 한 여성의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뭐 김건희 씨 셀카까지 올리면서 연일 그 김건희 씨를 집중 공격하는 추미애 전 장관인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추 전 장관에 대한 시각이 어떻습니까? 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추미애 전 장관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 선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죠. 예. 추 전 장관께서는 분명하게 경선에서도 주장하셨던 거는 검찰개혁이나 조국 장관에 대한 옹호, 그 다음에 조금 본인의 그 선이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프의 공식 입장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신 거다. 아하. 그렇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저기 김건희 씨에 대한 얼굴 이렇게 올리신 부분들은 얼평 이런 부분보다는 얼굴 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 평가 죄송합니다. 얼굴 평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 일단은 좀 그 신비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있지 말고 나오면 다 해결될 문제다. 그러니까 나와서 좀 물론 아까 권선동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후보를 뽑는 거지 영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다 했지만 국민들은 영부인도 이런 조사를 보면 영부인도 후보의 평가 대상에 선택 기준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도 지금 나와서 좀 저렇게 계속 어떤 뭐 얼굴 평가네 뭐네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든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후보를 내조해서 나중에 영부인 후보로서 이 나라의 어떤 대표 얼굴로서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게 훨씬 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전 장관의 연일 공격은 일단 공식적인 이재명 선대위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 큰 취지에는 좀 공감하는 편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 선대위가요? 예. 공감하는 편보다는요. 일단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추 전 장관의 이런 연일 그 김건희 씨 공격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고 본다면 백해무익하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여당의 청년 의원이죠. 청년 부대변인은 이런 식의 공격은 부적절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국민의힘 초선 허은하 의원은 난 전문대 스튜던트 출신이다. 남일 같지 않고 여성 비하 성적 모욕 발언이 매일같이 이어진다. 아마 성형 얘기를 좀 한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혹은 뭐 진해연 검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부끄럽다는 평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태해도 한참 구태하고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고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 지금 이제 선대위 부대변인이 나오셔서 열심히 선을 긋고 계시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요. 명예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선대위원장이니까 이분의 발언이 평가가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민주당 전 대표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아 이게 문재인 정부의 수준인가? 민주당의 수준인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니까 선대위원장의 수준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아니라면 선대위 대변인들이 논평을 내서 선을 그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내 명을 거역한다 이러시더니 이번에도 보세요. 국모를 꿈꾸는 아니 우리가 지금 국모를 꿈꾸는 사람도 없고 국모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논평을 내서 선을 그어 주십시오. 예. 저는 또 더 거기에서 좀 그
부끄럽고 슬픈 게요. 공격하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장관,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뭐예요? 이른바 진보 아닙니까? 아니 진보가 이 사람의 외모라든가 성적인 뭐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요즘은요 남자들도 성형하는 분들도 있고 안검하수 때문에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눈 때문에 하셨고 홍준표 전 후보도 뭐 눈썹 문신 하셨고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선거를 더 이상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예. 진보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의 연일 공격 논란. 서 대변인님이 예, 그래서 짧게 한 번만 더 결론은 붙여주시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김건희 씨께서 빨리 등판하셔서 예. 좀 이런 불확실성을 국민 앞에 그냥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 그거면 됩니다. 예, 예. 등판의 문제와는 예. 달리 추미애 전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 전 장관께서는 정치인 추 전 장관으로서 얘기하신 거고 예. 선대위에서는 말하자면 그분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전체적인 예. 입장을 내신 것까지 선대위는 후보를 쭉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보필하는 입장에서 예.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정도의 선을 그으셔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하시면 좀 여기서 제가 시간을 더 드리면 계속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예. 연일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얘기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